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브 모파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은 9일부터 16일까지 3개국을 방문했습니다. 중국의 베이징, 미얀마의 네피도, 호주 브리즈번을 차례로 방문을 하면서 다양한 정상회의와 다자회의 일정을 소화하고 돌아오셨는데요. 자, 오늘 라이브 모파에서는 그 현장을 함께한 분들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에이펙과 G20 정상회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 모셨습니다. 정병화 다자경제 외교국장님 제 옆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먼저 국장님께서 맡고 계신 다자경제 외교국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이제 외교부에 보면은 이제 경제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세 개국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다자경제 외교국을 맡고 있고 또 양자경제 외교국이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제경제국이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이제 에이펙이라든지 G20이라든지 그리고 WTO, OECD, 그다음에 UN, 에스캅 이런 이제 다자 네. 경제기구 일을 이제 주로 맡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경제협정, 예를 들어 가지고 투자보장협정이라든지 사회보장협정, 그리고 이중과세방지협정 이런 협정들도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께서는 11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던 에이펙 정상회의 직접 다녀오셨잖아요. 네. 일반 시청자들은 에이펙 하면 아 그래 들어본 적은 있어 라고 생각은 하지만 자세하게 설명해보라고 하면 막상 갸우뚱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국장님께서 직접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에이펙 하면은 일반적으로 아무튼 영어 명칭 APC로만 이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네. 에이펙, 아시아 퍼시픽 이코노믹 코퍼레이션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이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네. 사실 출범은 이제 89년도 강요급 회의로 이제 출범을 했고요. 1993년도에 이제 미국의 제안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정상회의로 이렇게 이제 이게 격상이 되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주로 이제 에이펙이 추구하는 목적은 이제 투자와 무역을 자유화하고 또 원활화한다. 그리고는 또 투자 무역 자유화와 원활화를 하는 과정에서 네. 지금 이제 회원국들이 이제 21개 회원국들이 선진국만 있는 게 있을 뿐만 아니라 네. 개도국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역량 강화를 한다. 이런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투자, 무역 자유화를 많이 이루어 왔고, 그 성과들을 많이 이루었는데, 그 이외에도 이제 요즘 보면은 재난이라든지 또 식량 문제라든지 재난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당하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의제들을 확대를 해가지고요. 네. 무역 투자 자유화 이외에도 이런 이제 다양한 이제 국제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 창립 멤버로서 지금 에이펙에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91년도에 강요급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관을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2005년도에 들어와가지고 또 저희가 이제 부산에서 정상회의를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에이펙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에이펙은 정상회의 외에도 연중 다양한 회의들이 열린다고 들었어요. 어떤 회의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또 에이펙도 UN이나 WTO처럼 사무국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에이펙 회의는 이제 크게 이제 이렇게 뼈대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정상회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요회의. 네. 그리고 이제 고위관리회의, 고위관리회의 산하에 한 30여 개의 이런 이제 워킹그룹, 작업반 회의가 이렇게 연중 개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사실은 이제 에이펙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도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별로 관심들도 없으실 수도 있기는 있는데, 사실 연중 굉장히 여러 가지 회의들이 이제 개최가 돼가지고, 네. 중요한 국제 경제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정상회의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개최가 됩니다. 정상회의를 통상은, 서밋 미팅이라고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네. 여기는 지금 이제 21개 회원국 중에서 대만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이제 국가라고 이렇게 이제 하기는 조금 그런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서밋 미팅이라고 안 하고, 네. 에이펙 이코노믹 리더즈 미팅. 리더즈 이런 식으로, 미팅.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회원국들도 멤버, 이카나미라고 이야기를 하지, 칸츄리라고도 안 하고요. 예. 회의장에도 보면 국기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정상회의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개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강요급 회의는
합동강요회의라고 해가지고 외교장관과 통상장관이 같이 이렇게 이제 하는 네. 합동강요회의가 정상회의 바로 직전에 개최가 돼가지고 예. 정상회의 의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조율을 하고 마무리를 짓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고요. 사실 그 합동강요회의라고 해가지고 이제 외교장관, 통상장관 말씀드렸습니다만은도 그 이외에도 한 18개 분야의 그 장관급 회의가 또 개최가 됩니다. 뭐 여성부 장관 회의라든지 뭐 농림부 장관 회의라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분야들 관련해가지고 다양한 회의가 1년에 한 두세 차례씩 개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강요회의 밑에는 이제 고위관리라고 해가지고, 고위관리회의라고 해가지고, 쏨회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회의도 이제 1년에 한 서너 차례 정도 개최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이슈들을 여기서 다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또 고위관리회의 산하에 보면 한 30개 정도의 이제 작업과 회의가 개최된다고 했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그런 논의가 이제 연중 개최가 되는 것들을 모아서 고위관리회의에 이제 올려서 네. 강요회의까지 가서 정상회의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말씀하신 그 사무국 관계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사무국은 사실은 뭐 있기는 있는데 굉장히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에이펙이 보면은 이제 관료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네. 사무국이라는 게 있기는 있지만은도 그 사무국에서 일하는 직원 숫자는 한 60명 정도밖에 되지가 않고요. 네. 그것도 또 회원국에서 이렇게 이제 파견되는 공무원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또 사무국에도 보면은 그 사무국장이란 자리도 2010년도에 왔어야 외부인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뽑아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하도록 하는 네. 굉장히 관료주의가 좀 없는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민주적인 그룹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 에이펙이 다른 국제기구와 다른 점, 금방도 뭐 말씀 중에 캐치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점이 좀 특별히 다를까요? 에이펙은 뭐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글로벌 뭐 경제 이슈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다루고 있고 또 특히 이제 무역 투자 자유와 이런 원화라 이런 문제를 이제 많이 다루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뭐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계무역기구 WTO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규범이 굉장히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습니다. 리글리 바인딩하다는 그 합의를 도출하게 되면은 모든 그 국가들한테 회원국들한테 이렇게 이제 이게 규범이 딱 이렇게 구속력이 있는데 네. 여기서는 그 합의가 구속적이지 않고 근거적이다. 예,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보면 이건 이제 폴리티컬 뭐 커미트먼트라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하긴 네.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이 그 합의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자발적으로 있습니다. 지키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정상 선언문도 데클러레이션이라고 하지 뭐 그걸 갖다가 뭐 어그리먼트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회원국들은 다들 이거 갖다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오픈 리저널리즘이라고 해가지고 개방적 지역주의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네. 그 에이펙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이행하는 것들은 에이펙 회원국들이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이행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네. 다른 그 역외에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자유화를 똑같이 이렇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예.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지금 유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참 보면은 굉장히 오픈돼 있죠. 오픈 그러네요. 리지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합의되는 것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여기서 지금 이제 그 민간 부분도 보면은, 참여가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이제 지금 보장이 되어 있는데요. 네. 사실, 무역투자 자유화라는 것이 이제 정부가 이게 주도해서 하고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민간 부분에서 참여를 제대로 안 하면은 이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간 기업들이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ABAC이라고 해가지고요. APEC 비즈니스 어드바이저리 카운슬. 그래서 이제 제도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이런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이거 인정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하여튼 상당히 그 의견들을 많이 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그 이외에도 지금 이제 에이펙 차원에서는 그 굉장히 이런 이제 민관 간의 이렇게 협력체들이 많이 구성이 돼가지고 하여튼 민간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채널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이제 리걸리 바인딩한 법적으로 구속력을 일단 공식적으로 가지지 않는 그런 채널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국제 경제 이슈들이 논의가 되고 있다.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네.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영어로는 많은 경제 이슈들에 대한 논의의 테스트 베드다. 예, 여기서 한번 논의들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게 정말 법적으로 이게 구속력 있는 거로 가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WTO로 가서 또 논의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새로운
새로운 이슈들이 에이펙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젊은 색채를 많이 띤 그런 회의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좀 예. 딱딱하기보다는 자연스럽고 고맙습니다. 편안한. 네.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1991년에는 뭐 3차 에이펙 강요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 바가 있고 2005년에는 부산에서 개최된 바가 있고 이렇게 에이펙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고 있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에이펙은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 사실 이제 에이펙은 세계 GDP의 57%, 총교역량의 49%를 차지하고 있는 이제 세계 최대 지역 협력체입니다. 또 우리한테 보더라도 총교역의 66%, 네. 투자 유치액의 60%, 또 우리 해외 투자 나가는 거 63%를 차지하는 굉장히 그 중요한 나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협력체입니다. 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무역을 가장 우리 그 경제 발전에 이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에이펙에 가서 무역 투자 자유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에이펙이라는 것이 지금 그 구성국을 살펴보시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이제 선진국과 개도국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주요한 사강들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 뭐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일본. 네. 사실은 이제 에이펙이 다자 경제 협의체로서 그 자체로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도 그 회의에 참석을 해서 저희가 주요한 국가들과 양자 회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네. 주요 국가들과 또 양자적인 현안들을 논의하는 그런 장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에이펙 회의 자체뿐만 아니라 그 기회를 통해서 다른 양자 회담들도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네, 말씀이시군요. 네, 네. 자, 그러면 이번 베이징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는 과연 어떤 의제들이 논의가 됐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 논의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 이제 20개 정도 나라들이 있다 보니까 한 20년에 한 번 정도씩은 네. 이제 정상회의를 이제 주최를 하게 되는데요. 올해는 이제 중국이 정상회의를 주관을 했습니다. 네. 가장 큰 쓰임으로는 이제 아태 동반자 관계를 통한 미래 구축, 이제 이런 걸 내세워가지고 그 하부적인 논의 의제로는 이제 지역 경제 통합. 네. 두 번째는 이제 연계성이라고 그러고요. 세 번째는 이제 성장. 그렇게 크게 이제 이슈를 내세워가지고 네. 논의를 해가 왔습니다. 지역 경제 통합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요즘 추세가 보면은 그 FTA 같은 것들도 서로 간에 이제 이렇게 그 이해관계가 맞는 나라들끼리 이제 경제관계를 좀 더 긴밀로 한다는 차원에서 FTA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지역경제 통합이라는 것은 아태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긴밀하게 네. 회원국들끼리 하자 이런 그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단위를 넓히자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서로 간에 이제 경제 관계에서 통합을 좀 더 이루자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아태 지역에서는 보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을 포함해가지고 12개 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TPP 협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뭐 우리나라 아시안 국가들 그 16개가 지금 하고 있는 RCEP 협상이라든지 이런 그 FTA 협상이 지금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더 그 지역 경제 통합을 잘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그 APEC 회원국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FTA AP라고 해가지고요. FTA in 아시아 퍼시픽. 아태 지역에서의 그 자유무역지대 이런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하나의 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또 하나의 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결성을 강화하자 이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무역 투자 원활화하고도 관련이 되는 것인데요. 그 무역 투자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국가들 간에 이런 그 막힘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결을 잘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중국이 이제 연결성 의제를 내세워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네. 물리적으로도 연결을 잘해야 되고 제도적으로도 잘하고 또 국민들 간에도 연결이 잘 되도록 하자. 이런 주제를 내세웠어요. 물리적으로는 뭐 아시겠지만도 도로를 잘 연결하자는 등, 뭐 철도를 잘 연결하자는 등,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제도적인 거는 이제 통관.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어가지고 통관도 보면 굉장히 이게 비관세 장벽으로 많이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자는 거. 세 번째 이제 국민들 간에도 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자는 건 뭐냐면은 여행을 원활화할 수 있도록 하면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이 입국할 때 이렇게 어려움 같은 것도 좀 없앨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다든지 또 네. 교육 문제에 있어가지고도요. 사실은 보면은 나라들별로 이제 교육 제도가 다르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하는데
장벽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원활화시키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성장과 관련해 가지고는 네. 어떻게 보면은 지역 경제 통합이니 또 이게 그 저기 연계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국가들의 성장을 이렇게 도모하기 위한 그런 이제 제도일 수도 있는데요. 크게 이제 성장을 도모하자는 이제 그런 그 주장을 이제 중국이 해와가지고 네. 그럼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도시화도 잘해야 된다. 예. 그다음에 뭐 그 저기 잘 나가는 섹터 뭐 대기업만 잘하면 되는 거냐? 중소기업도 잘 돌아가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여성들도 이렇게 경제 활동에 참여를 잘하도록 해야 된다. 뭐 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뭐 규제 개혁도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다음에 또 뭐 해양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된다.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하면은 네. 성장과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세 가지 차원의 그 의제를 설정을 해가지고 네. 올해 하여튼 뭐 열심히 해가 왔습니다. 네. 이 경제라는 이 한 단어를 중심으로 뭉친 단체인데 결국에는 경제와 관련된 논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네요. 네, 뭐 여성이나 교육 분야까지 범위가 확장이 됐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자, 정상회의 1세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이 제안한 FTA 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을 적극 지지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로드맵의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또 이제 그 이번 그 중국이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이제 세 가지 의제 중에 하나, 가장 중점을 두는 의제 중에 하나가 지역경제 통합이었습니다. 네. 예, 지역경제 통합 아까 뭐 분야별로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동향을 말씀드렸는데 그 FTA AP라는 것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지역경제 통합, 아태 지역의 경제 통합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차원에서 네. 그 FTA AP에 대한 그런 그 추진 움직임이 사실은 2004년도부터 있어 왔습니다. 10년 전이네요. 예, 예. 네. 사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이걸 건의를 한 것이 그 저기 업계 쪽이었습니다. 아. 에이펙이라고 이쪽에서 예. 결국 에이펙 차원에서도 이걸 중장기적인 그런 차원에서 FTA AP라는 거를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문제들이 정상회의 때마다 계속 논의가 되어 왔고요. 네. 그렇다고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그 FTA AP를 하게 되면 어떤 경제적 성과가 있을 것인지, 그 다음에 또, 그 에이펙 차원에서는 어떤 역할을, FTA AP를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에이펙 차원에서는 뭘 할 수 있을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논의를 해가 왔고요. 네. 사실은 이 문제에 관련해가 저희들도 굉장히 좀 적극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들은 아시겠지만은도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역이 가장 중요한 저희들의 그 저기 네. 성장을 위한 그런 수단이었고, 그리고 또 물론 이제 WTO라는 다자무역 체제가 강화되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바람직한데 WTO DD 협상이 잘 안 돌아가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FTA를 뭐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FTA AP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뭔가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작년 정상회의 때 이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지금 영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뭐 TPP 협상이니 그다음에 RCEP 협상 이런 것들은 지류이고 네. 그다음에 FTA AP는 이제 본류로서 큰 강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에이펙 회원국들이 이 FTA AP를 달성할 수 있도록 네. 다들 힘을 모아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가야 된다라고 해서 공감을 얻으셨고 예. 더더욱이 이제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서베이를 해보니까 이 FTA AP를 실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장애 요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에이펙 회원국들은 보면 선진국도 있고 후진국도 있고 개도국도 있고 그러는 상황인데요. 네. 개도국들이 또 FTA를 하는 역량이 또 부족한 게 큰 또 장애 요인 중에 하나라는 이런 서베이 결과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역량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역량 강화 사업을 이제 굉장히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네. 에이펙 회원국, 선진국이니 개도국 다 지지를 받았고 적극적으로 잘해왔었어요. 그래서 네네. 이제 그런 걸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FTA, AP에 대해서 네. 높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그게 이제 작년까지 끝났었는데 네. 올해까지 1단계 사업이 끝이 났어요. 예, 예. 2012년부터 14년까지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통령님께서 이게 지금 호응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3년 동안 더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셔가지고 이것도 또 뭐 합의를 이루어내시고. 예.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건 이제 하게 됐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로드맵을 채택을 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결국은 이제 이런 FTA AP를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이제 내용들을 이제 사실은 담은 것인데요. 그 사이에 조금 이견들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조금 이제 언제까지 실현하느냐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일부 국가들 간에는 너무 이게 아직까지는 딱 이렇게 시한을 정해가지고 하는 게 맞느냐 하는 그런 이견이 있어가지고 네. 좀 그런 이제 있었습니다만은 또 결국은 이번에 정상회의 하기 전까지 다 이게 이견이 해소가 돼가지고 네. 아무튼 한 서너 가지 엘리먼트로 해서 이렇게 이제 로드맵에 담게 됐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아무튼 FTA AP를 하려면은 이 APEC 회원국들이 하고 있는 FTA에 대한 정보가 잘 서로 간에 이게 이제 교류가 돼가지고, 네.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정보 교환을 잘 네. 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주관해 가지고 해왔던 이제 역량 강화 사업 이것도 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네. 그게 또 들어갔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아무튼 이제 이걸 하게 되면 어떤 뭐 경제적 효과가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연구도 하자.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업계도 참여시켜서 하자.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 그러면은 언제까지 FTA AP를 달성할 것인가 하는 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네. 단계적으로 그리고 이제 회원국들이 다 이게 콘센서스 합의를 도출해 가지고 네. 가능하면은 조속한 시일에 이거 갖다가 FTA AP를 달성하는 걸로 하자. 뭐 이런 네. 정도가 이제 로드맵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확한 시기를 아직 정하진 못했지만 단계적으로 하나하나씩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정리가 된 거군요. 네. 자, 그러면 말씀하셨던 역량 강화 사업이 3년 더 추가가 돼서 2단계가 이제부터 내년부터 실행이 된다라고 하셨고 또 주요 산업별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연구 사업 역시 우리나라가 제안을 했고 승인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뭐 첫 번째 사업은 아까도 언급을 좀 해주셨지만 제가 말한 두 번째 사업은 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FTA AP 관계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네. 우선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격차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FTA AP를 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서베이 결과를 가지고 네. 그러면은 FTA의 분야별로 네. 이렇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역량을 이렇게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선정을 해가지고요. 네. 이런 사업들을 뭐 저희가 혼자서 다 했던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이제 계획을 다 짜고 또 일부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또 심포지움, 세미나 이런 것도 다 개최를 하고 이런 식으로 네. 해서 호응을 얻었고 또 주요 국가들이 또 그 분야별로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리드 이카노미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네. 심포지움을 개최해서 굉장히 또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번 정상회의 때 이제 이런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3년 더 하겠다고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더니 네. 시진핑 주석께서 야, 한국은 이런 역량 강화 사업의 챔피언이다. 아, 리딩 그래요? 이카노미다 하는 굉장히 극찬을 해주시고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이게 호응을 해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하던 이런 역량 강화 사업이 이제 별도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가지고 추진이 되었는데 워낙에 이제 이게 잘 되다 보니까 네. 중국도 이번 로드맵에다가 또 직접 같이 담자라고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우리도 뭐 흔쾌히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야별로 저희들이 이제 지난 3년 동안에 한 13개 분야에 걸쳐가지고 이제 세미나 이런 걸 다 했었는데 네. 앞으로 앞으로 또 3년 동안에는 지금 한 10개 정도 가까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 그게 또 뭐 변동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도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 관련해가지고는 네.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것도 저희가 이제 좀 중요한 제안으로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제안을 하고 했었는데요. 네. 지금 사실 이제 아시겠지만은도 이제 저희들 뭐 이런 핸드폰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시면은 이게 물론 이제 삼성에서 이걸 만든 거지만은도 사실은 분야별로 다 만든 나라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를 네.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했다고 그러면은 좀 더 개도국에서는 이제 이런 뭐 케이스 같은 걸 만들어서 네, 한다든지. 네. 그러니까 이제 밸류가 다 이게 보면은 뭐 저희가 이제 최종 제품을 여기서 판다고 그러지만은도 그 밸류들이 만들어진 것은 굉장히 이제 다양해졌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님께서도 이제 이 회의할 때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겉으로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네. 메이드 인 더 월드다. 네, 그런 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 이런 밸류 체인에 어떻게 기업들이 잘 참여하느냐 하는 것들이 그 나라의 경제 성장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대기업들은 잘하고 있어요. 뭐, 워낙에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개척해놓은 길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이게 자금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알아서들 이렇게 다 잘 개척해 나가는데, 중소기업들은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제안한 게 뭐냐면은,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의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하면은, 에이펙 국가들, 특히 에이펙 국가들의 중소기업들이 잘 참여를 해서, 중소기업들이 발전을 하고, 그걸 통해가지고, 각 에이펙 각 회원국들도 성장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에이펙 지역이 세계 경제 성장의 엔진이 되도록 하자. 네. 이런 식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이게 이제 이번에 처음 한 제안이었고, 네.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하시기 전에도 저희가 이제 일부 이렇게 이제 좀 좀 실무 차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했더니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이야기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뭐 그냥 무턱대고 그냥 뭐 굉장히 좀 포괄적으로 하기는 조금 부담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5개 우선은 네. 5개 주요 분야에서 그러면은 그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밸류 체인에 어떻게 잘 들어갈 수 있을지를 한번 서로 간에 협의를 해보자 해가지고 네. 첫 번째는 전기전자, 아, 예. 두 번째는 자동차, 네. 세 번째는 이제 농업, 그 다음에 섬유, 네. 그리고 이제 보건 이렇게 5개 분야를 정해가지고요. 예. 이 5개 분야에 대해서 또 관심 있는 국가들이 또 리드 이코노미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이제 주도한다 뭐 이렇게 정해가지고 네. 하여튼 이 5개 분야에서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하면은 글로벌 밸류 체인에 잘 들어가가지고 자기들 판매하는 것들도 잘 판매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지를 네. 이제는 협의를 연구를 해 나가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주 쉽게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이 5개 사업 중에 우리나라의 주력 사업들도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또 우리나라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도 됩니다. 네, 사실은 저희들은 이제 이걸 제안할 때도 저희들이 이제 중요시하는 그런 이제 산업들을 많이 집어넣고 저희들은 네. 특히 이제 여기서 전기전자 분야에서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주도국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요. 아, 그렇군요. 예,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해서 네. 저희들 그 중소기업도 글로벌 밸류 체인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네. 그다음 이제 에이펙 회원국들도 특히 이제 에이펙 회원국의 개도 회원국들이 이제 여기에 많이 참여를 해서 성장에 이렇게 기여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이제 또 기여를 하고 할 생각입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리고 1세션에 이어진 이 정상회의 업무 오찬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에이펙 교통카드를 제안을 했습니다. 교통카드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그 교통카드를 말하는 건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예, 사실은 저희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요. 에이펙 회의라든지 이렇게 다자회를 참석하실 때 그냥 막 구름 잡는 듯한 이런 이야기를 네. 하시기보다는 예. 뭔가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좀 빠른 시간 내에 에이펙 회원국들이 도움을 볼 수 있는 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발굴을 해서 제안을 하자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좀 구체적인 그런 제안을 하신 건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에이펙 교통카드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그 교통카드 하나면은 전국적으로 이게 다 통용이 되지 통합이 않습니까? 됐죠, 이제. 예,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 뭐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나 또 뭐 부산을 가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나 하나의 카드로 뭐 다른 카드를 구입할 필요 없이 네. 다 통용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국민들이 편리함을 보고 맞아요.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개념을 네. 지금 이제 에이펙 차원으로 이제 확대를 시키자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와. 사실은 네. 일부 국가들하고는 이런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사실은 예. 상당히 좀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게 통용되는 이 교통카드가 중국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가가지고도 통용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공항에 내려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뭐 시내로 들어간다든지 버스를 타고 들어가든지 할 때 뭐 택시를 탄다고 해도 마찬가지고요. 뭐 네.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편리하고 그럼요. 또 사실 이제 뭐 크레딧 카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세계적으로 다 이게 되고 이러지만은 네. 교통카드라는 거는 뭐 돈을 많이 안 넣고도 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분실을 한다 하더라도 크게 이게 뭐 문제가 안 생길 수도 그렇죠. 있고. 부담이 적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하자라고 이제 저희가 제안을 했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거에 활성화 시킬 수 있을지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만약에 이런 것이 실현이 된다면, 정말 여행 갈 때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아까도 중국이 보면 이제 세 가지 이제 구체적인 의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했다고 했는데 네. 지역경제 통합, 그다음에 이제 연결성, 커넥티비티라고 그러죠. 이 카드가 되게 되면은 연결성을 굉장히 강화시켜 줄 거라고 직접 또 생각하고 연결이 있습니다.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예.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도 훨씬 더 이제 여행하기가 편리해 줄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예, 그 다음에 또 뭐 결국은 이걸 통해 가지고 뭐 다른 이제 뭐 물리적이라든지 제도적인 이런 거 연결성까지도 네.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정대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쯤에서는 G20 정상회의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2010년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호주 브리즈번에서 이틀간 열렸는데 이 G20 정상회의, 이번 G20 정상회의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이 대개략
본격적인 이야기를 또 들어보고 싶습니다. G20 정상회의가 출범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 제가 그 2010년도 G20 정상회의 할 때, 네. 그 G20 정상회의 준비 기획단에서 제가 근무를 그러셨군요. 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저희들이 이제 정상회의 할 때 이제 이렇게 참석을 했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히 알고 계시겠네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말씀하셨습니다만 2008년도부터 이제 G20 정상회의가 시작이 됐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2008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금융위기가 시작이 되어가지고, 네. 사실은 이게 금융위기라는 것이 저희들 뭐 1997년도, 98년도 이제 금융위기를 겪어서도 아시겠지만도, 한 나라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나라에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2008년도에도 이제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만도 이것들이 이제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까지 이제 파급이 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걸 이제 보여줬었고, 네. 그래서 이런 금융위기가 이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주요 국가들 간의 공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사실 1930년대 대공황에서 보셨습니다만도 경기 침체, 경제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국가에 대한 그런 이제 문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 국민들한테도 굉장한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또 발생한다 하더라도 긴밀한 공조를 통해 가지고 빨리 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2008년도 이런 금융위기를 통해서 다들 절감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첫 번째 회의, 2008년도 11월 달에 워싱턴에서 이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 이후에 네. 계속되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전에는 보면은 G7, G8이라고 해가지고 네. 큰 나라들끼리만 사실은 주요 그 글로벌 경제 이슈에 대해서 논의를 해가 왔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2008년도 금융위에서 우리가 목격을 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도 보면 분명히 금융 문제들도 많이 논의를 했을 텐데 네. G7, G8 가지고 이게 안 된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또 중국이라든지 뭐 인도라든지 신흥국들이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G20은 이전의 선진국 체제만 이렇게 참여할 것이 아니고 신흥국들도 다 같이 참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하에 네. 주요 선진국뿐만 아니라 주요 신흥국들도 다 포함이 되는 그야말로 세계 경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갖다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이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이거 갖다가 출범할 때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최고의 경제협력 포럼이다. Form your Forum for Economic Cooperation.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이제 사실 초기에는 이제 한 1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개최가 되고 했었어요. 저희가 할 때도 5월 달에는 이제 캐나다에서 하고 저희들이 이제 11월인가 그때 이제 했었고요. 10월. 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정착이 되고 나서는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올해는 이제 호주에서 개최가 되었고 내년에는 터키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2016년도에는 이제 중국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네. 발표가 났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금융위기가 이제 어느 정도는 이게 상당히 이제 진정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동향은 그렇게 낙관적이진 않습니다. 경제 회복이 굉장히 늦은 편이고 그 다음에 또 알게 모르게 공조를 해야 될 사안들이 많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부에서는 G20이라는 게 처음에 발족할 때는 굉장히 효용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 문제뿐만 아니라 성장 문제라든지 여러 네. 가지 경제의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는 협의체로 이제 이게 정착을 해가 왔고, 네. 또 금융 문제, 성장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개발이라든지 에너지, 기후변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경제 문제들에 대해서도 논의 의제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G20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쭉 들어봤고요. 자, 참가국을 살펴보니까 당연히 G20에 해당하는 국가는 들어갈 것이고 그 외에도 국제기구도 들어가고 초청국도 들어간다라고 하던데 국제기구도 정해져 있는 것이지만 초청국 같은 경우에는 뭔가 매년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초청을 하는 겁니까? 사실 G20이 이제 창설될 때 G20 회원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어요. 뭐 저희도 이제 마찬가지고. 왜냐면은 네. 사실은 전 세계 가장 중요한 경제 이슈에 대해서 논의하는 포럼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주요 이슈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참여한다는 거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나라의 위상을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G20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뭐 우여곡절과 논의 결과 이제 이 20개 나라가 이제 결정이 됐었는데요. 네. 대부분이 보면은 이제 뭐 유럽이라든지 아시아 주요 국가, 그다음에 이제 미국을 포함해서 미주 국가, 일부 중남미 국가, 사실 중동 아프리카 지역을 따져보면요, 남아공하고 사우디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력을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고, 세계 예. 경제 문제를, 논의하는, 뭐, 어떻게 보면 주도권이 여기서 정해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전 세계 GDP의 85%를 차지하는 구성국들을 보면은 전 세계 GDP의 45%를 차지한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비회원국들은, 이 회원국들 간에 논의되는 동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비회원국으로서도 참석할 수 있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비회원국의 그 참석과 관련해가지고는 사실은 2010년도 저희들이 정상회의를 주최할 때, 그럼 어떤 나라들을 비회원국으로서 초청을 할 건지에 대해서 기준 같은 걸 대충은 합의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리면은, 대략 한 5개 나라 정도에서 하자. 네. 그 다음에는 사실은 이제 보면은 좀 아프리카 지역 이런 데가 좀 이렇게 대표성이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아프리카 지역의 대표 국가를 하나 한다든지. 네. 또 아시아도 보면은 국가 수에 비해 가지고는 좀 적게 이게 대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아시아 지역 기구의 대표 국가들도 좀 하자. 네. 그러고는 스페인이 또 하나 들어가 있어요. 네. 스페인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네. 워낙이 이제 국제기구 이런 그런 논의에서 유럽 쪽이 워낙에 많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스페인이 빠져버렸는데 네. 하여튼 스페인은 항상 초청을 하는 걸로 하자라고 이렇게 이제 또 합의가 돼 있고요. 네. 그 외에 주관국이 2개를 더 이제 초청을 하도록 돼 있는데 특히 이제 아프리카를 하나 더 하도록 하고 네. 그 외에는 이제 알아서 이렇게 하는데 순환해서 이제 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네. 꼭 5개는 아니고 보통 한 5-6개 이렇게 이제 초청을 하는데요. 네. 올해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아프리카 대표로서 이제 모리타니아,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국가가 또 아프리카에서 하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네네. 세네갈이라는 나라가 보면은 예. 네파드라고 해가지고요. 예. 아프리카 개발 새로운 파트너십의 의장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리타니아, 세네갈이 있고, 네. 아세안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제 미얀마가 지금 보면은 이제 아세안의 대표 국가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미얀마를 했고요. 네네. 그 외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스페인, 그러고는 이제 아시아 국가에서는 싱가포르가 뉴질랜드가 이제 이렇게 초청이 됐는데요. 싱가포르는 상당히 정기적으로 이렇게 초청이 되어 왔고,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호주하고 굉장히 인접한 국가이기 때문에 아마 네. 호주가 초청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G20 정상회의의 의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다뤄진 주제들 중에 좀 특별히 주의 깊게 살펴볼 만한 점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번 호주 정상회의에서 가장 강조를 했던 건 성장 문제입니다. 네. 예, 사실 2008년도 이제 금융위기 당시 그리고 이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는 세계 금융제도 개혁, 금융기구 개혁이 가장 중요한 논의 의제였다고 하면은, 네. 세계 금융위기가 극복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경기는 여전히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네. 경제 성장을 어떻게 하면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요. 네. 또 국제경제기구에서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APEC에서도 성장이라는 게 이제 하나의 의제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네. 호주의 경우에는 이 성장을 어떻게 하면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크게 이렇게 초점을 두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를 어떻게 이제 세웠냐면요. G20 국가들이 앞으로 5년 동안에 GDP 성장률을 2% 이상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방안들을 강구하는 것을 이번 정상회의의 가장 큰 목적으로 하자.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G20 국가들로 하여금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출을 하고 그 제출된 방안을 OECD라든지 IMF라는 국제기구가 정말 타당한지, 네. 그게 가능할지 이런 것들을 갖다 검증하는 네. 이런 메커니즘을 만들어가지고 지난 1년 동안 계속 논의를 해가 왔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번 정상회의 때 이제 그걸 다 모아보니까 네. 전체적으로 한 2.1% 정도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다 보면은 G20 국가들의 GDP가 앞으로 5년 후에 2018년도까지는 2조 불 정도가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 사실 이제
저희를 포함해가지고 G20국가들이 다들 자기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성장을 이룰 수 있을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출을 했는데 그게 네. 다 모아 보니까 1000개 가까이 돼 있고요. 아유. 저희도 한 100개 네. 가까이 이렇게 이제 제출을 네. 했고. 그래서 하여튼 사실 그게 어떻게 이게 그 결과가 나올지가 궁금했었는데 네. 결과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예. 괜찮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뭐 세계 경제 회복력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반부패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2010년도 저희들은 이제 정상회의 개최할 때 IMF 개혁 문제 이런 거 관련해서 합의한 게 있는데 아직도 이게 이행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을 빨리 이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조세 회피 문제도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 협력도 강화하는 문제 관련해 가지고는 에너지 효율성 문제라든지 기후 변화 대응 문제.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녹색 기후 기금 이런 재원도 이제 많이 확충하는 문제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가장 또 국제적으로 이게 중요한 보건 이슈 중에 하나가 에볼라 문제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에볼라에 관련되는 정상선언문을 별도로도 이렇게 채택을 하고 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각국에서 낸 경제 성장 전략 중에 우리가 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무려 20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우수한 성장 전략으로 뽑혔다라는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제안을 한 건가요?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아시겠습니다만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내용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올해 2월 달에 이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이제 발표도 하셨는데요. 네. 사실 저희가 무슨 뭐 따로 뭐 별도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예. 성장 전략 보니까 저희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내용하고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예.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호주에서 이제 2% 전체적으로 2% GDP 성장을 위해서 4가지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투자를 활성화해야 된다. 네. 고용을 또 정진시켜야 된다. 네. 그리고는 무역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리고는 이제 또 경쟁, 공정 경쟁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네. 이 4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예. 저희들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니까 다 그 4가지 카테고리에 대부분이 상당히 거기에 맞는 것들이었어요. 예. 예를 제가 들면은 예.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이 창조경제, 그다음에 규제개혁, 대통령님께서 지난번에 7시간 이상 걸쳐가지고 이렇게 대토론도 하시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규제개혁 문제라든지, 예. 중소,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문제, 네. 그다음에 이제 고용 문제 관련해가지고는 저희들이 보면은 여성 청년 고용 활성화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렇죠. 시간 선택제 이런 것들도 하고 있죠. 네. 예, 그다음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무역과 관련해가지고 FTA 같은 것도 저희들 확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경쟁은 특히 이제 서비스 산업 같은 게 보면 진입 장벽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완화할 수 있을지, 네. 대중소기업 간의 이제 불공정 관행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3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인데 예. 그런 것들을 제출을 해가지고 네. OECD와 IMF의 그 평가를 받아봤더니 저희들이 그 제출한 20개 나라 중에서 사실은 1위를 했습니다. 네.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5년 후에는 한 60조 원 가까운 GDP 성장이 있을 것이고 이게 이제 그 퍼센티지로 따지게 되면 한 4.4%의 추가적인 성장을 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제 중요한 문제는 물론 이제 이걸 이행을 잘해야 된다는 그런 그렇죠. 문제인 것은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들과 똑같은 잣대에서 G20 국가들 간에 비교를 해보니까 네. 우리나라 게 월등하게 좋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네. 우리가 진짜 정말 이게 우리 경제혁신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모범생들은 평소 실력으로 시험을 봐도 1등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만큼 평소에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지금까지 100 그리고 G20 정상회의에 대해서 관련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는데 정상회의가 막을 내린 다음에 언론에서 각국의 경제에 대한 이런 성적표를 매기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직접 우리나라의 이번 두 정상회의에 관련한 외교 성적표를 좀 매겨주신다면 한 몇 점 정도를 주시고 싶으세요? 사실은 또 말씀 드릴 필요도 없이 굉장히 잘하셨다 이런 네네.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올해 이제 3월 달에 대통령님께서 이제 해관부 정상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해서 다자 외교를 시작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유엔 총회에 또 참석을 하시고 10월 달에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하시고 이번에 네. 또 이제 APEC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아세안 플러스 3 EAS 그리고는 이제 G20 정상회의 이렇게 해서 이제 올해 다자 경제 외교를 이제 이렇게 다 마무리를 하셨는데요. 네. 사실
양자 정상회의와 달리 다자 정상회의에서는 그게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세계 경제 활성화와 세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하게 되면 분명히 그거는 평가를 받고 그러시는데 우리 정상께서 굉장히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 위상을 분명히 높이셨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외적으로 우리가 또 이런 그 위상을 높이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가지고도 대접을 받게 되고 우리 기업도 또 우리나라 그 네임밸류가 올라가게 되면은 영업 활동을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도 네.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에이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 에이펙 지역 경제 통합 관련해가지고 역량 강화 사업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추가적으로 또 3년 더 하는 그런 제안을 해가지고 아무튼 지역 경제 통합 관련해서 성교도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해가지고 네. 자 원활하게 이렇게 로드맵이 FTA, AP 로드맵이 채택될 수 있도록 기여를 했죠. 그다음에 이제 그 연계성 관련해가지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도 그 에이펙 교통카드 같은 그런 구체적인 제안을 통해 가지고 진짜 그 에이펙 회원국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짧은 네. 시간 안에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여를 했죠. 그리고 이제 좀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여기서도 저희들이 보면은 뭐 창조 경제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규제 개혁 문제라든지 네. 어떻게 보면은 에이펙이 성장을 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의 그 모범 그런 정책들을 서로 공유해 가지고 하는 네. 그런 성과를 거뒀죠. 그다음에 이제 G20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제 그 성장 정책이 사실은 뭐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말할 필요도 없이 네. 우리 성장 정책이 제대로 된 것이다. 네. 이런 거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그런 계기가 되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또 그 사실 자세히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도 그 통화 문제, 또 통화 정책 관련해 가지고 또 선진국들이 너무 자꾸 이렇게 다변화하게 되면은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좀 일부 국가들이 그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런 또 지적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저희들이 보면은 G21 과정에서 개발 문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가 왔었고요. 네. 또 아까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에 가장 그 주안점을 뒀다 했지만은도 또 개도국의 경우에는 성장을 잘하려면 개발 이런 지원들을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많이 저희가 기여를 했다고 말씀드리고 네. 특히 이제 그 기후변화, 녹색기후기금 관련해가지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송도에 보면 이제 GCF라고 해가지고 녹색기후기금을 이제 유치를 해서 네.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이제 사무국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개도국들이 이제 기후변화에 이렇게 대응을 잘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것인데 선진국들이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재원을 내가지고 하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이제 대통령님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지난번 다자 정상회의 계기에 1억 불을 저희도 이제 내겠다고 이렇게 기여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네. 이번에 미국에서도 오바마 대통령께서 30억 불 내시겠다고 네. 또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대충 이렇게 그 약속한 걸 모아보니까 한 75억 불 정도 되는 많이 굉장한 성과를 네. 이번에도 굉장한 성과를 내고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주 뿌듯합니다. 자, 지금 시청을 그 SNS를 통해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질문 한 가지만 뽑아서 직접 드려볼게요. 페이스북에서 박성민 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다자백을 꽂힌 국제회의에 참가할 때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브레이크 타임 때 어떻게 자연스럽게 밍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뭐 외교장관회의에서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네. 예, 사실 커피 브레이크라든지 이런 브레이크도 네. 그 하나의 외교의 장으로서 활용을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다자 정상회의 가시게 되면은 또 그 기회에 양자 정상회의도 미리 정해가지고 네. 이제 이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 보면 에이펙 경우에도 보면은 뭐 저희들 호주, 중국, 미국 이렇게 했고요. 사실 그렇게 이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만나고자 우리 정상을 만나고자 하는 다른 나라 정상들이 많이 있으신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커피 브레이크 때 자연스럽게 만나시면은 또 그 현안에 대해서 또 협의도 하시고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다 듣고 나서 또 저희들한테도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전달해주시고. 그러니까 뭐 커피 브레이크라는 게 단순히 그냥 뭐 네. 쉬시는 게 아니고 여러 정상들을 만나서 주요 현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고 또 만나시고 만나고자 하는데 못 만났던 그런 정상들한테도 네.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함으로써 예. 실질적인 정상 외교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APEC과 G20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서 이 정병화 다자외교국장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준비된 영상 보시고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이브 모파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EAS와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2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를 김혜진 서기관님을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회의가 열린 미얀마 하면 우리에게 굉장히 아픈 상처가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983년도에 저희 이제 전두환 당시 대통령께서 서남아 지역을 이제 공식 순방을 하셨는데요. 그때 첫 방문지인 미얀마에서 저희에게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아웅산 테러 참사가 네. 일어났었고, 그때 이제 대통령을 공식 수행하던 수행원 17분께서 희생을 당하셨죠. 네, 정말 가슴이 아픈 우리와 아픈 역사가 남아있는 네, 그런 나라이기도 그렇습니다. 합니다. 자, EAS와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 하면 아무래도 앞서 얘기했던 에이펙이나 G20보다는 국민들에게 좀 덜 알려진 것 같고 네. 생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네. 같은데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아세안 협력과에서는 사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네. 아세안을 잘 알리기 위해서. 예. 이제 아세안은 동남아 국가 연합이라는 거의 약자예요. Association 네. of Southeast Asian Nations인데요. 네. 이제 동남아 지역의 10개국을 합해놓은 하나의 연합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 동남아 10개국하고 지금 또 그 대화 상대국으로 네. 10개의 국가가 같이 파트너십을 이루고 있어요. 그 중에 네.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가 되겠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세안 플러스 3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면, 네. 아세안 국가들이 이제 같이 하나 연합체를 67년도부터 이뤄서 협력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가, 네. 지난 1997년도에 이제 금융위기가 동아시아에서 터지면서 네. 아세안 국가들이 이거는 동남아의 힘으로만은 극복해 나갈 수가 없다. 이제 동남아 동부가 동아시아 전체가 다 같이 협력을 해 나가야겠다라고 해서 1997년도에 네.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의 때 한중일 3국을 제 정상을 초청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처음 한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가 개최가 되었고, 네. 그게 정례화되어서 이제 매년 개최되기 네. 시작해서 이제 오늘날에 이르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금년이 제 17차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그 동아시아 정상회의라고 부르는 저희가 EAS는요. 네. 그 아세안 플러스 3가 이렇게 개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아세안 10개국이 의장을 맡으면서 10개국을 돌아가면서 이제 개최가 돼요. 그러다 보니 플러스 3 국가는 아무래도 약간 곁다리식의 네. 그런 손님 역할을 같은 손님 느낌. 같은 역할을 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르러서 예. 플러스 3가 조금 더 소속감을 갖고 이 아세안 플러스 3와 협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네. 라고 고민 끝에 그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그럼 우리 개최해보자라는 아. 논의가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오랜 협상 끝에 2005년도에 네. 이스트에이시아 서밋이 네. 이제 처음 출범을 하게 되었고, 네. 그 이스트에이시아 서밋에는 플러스 3 국가뿐만 아니라 네. 거기에 호주, 뉴질랜드, 인도 그리고 미국하고 러시아가 들어가서 네. 지금은 그 18개 국가로 이루어진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네. 출범됐습니다. 아, 그럼 아세안이 결국에는 모태가 된 것이 EAS네요. 네, 그렇습니다. 발전돼서 예. 나아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개최될 때 아세안 플러스 3와 EAS가 다 같이 한 곳에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들 한 사진들을 보면요. 네. 각국 정상들이 좀 독특한 포즈로 찍은 사진들이 네,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이게 연예인 그 찍는 아세안 건가요? 웨이라고 그들은 부르는데요. 네. 그 아세안들이 이렇게 손에 손을 잡고 예. 이렇게 찍지도 않고 이렇게 손을 엇갈려서요. 이렇게 네. 손을 잡고 사진을 찍는데요. 일종의 아세안이 이제 중요시 여기는 그런 우정 그리고 그 자기네가 그 아세안 국가들끼리 지금 희망하는 단결 네. 이런 걸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모습에 착안을 해서 네. 지금 2009년도에 이어서 금년에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의 로고에도 네. 보면은 그 아세안 10개국과 그 다음에 이제 한국 11개 국가의 예. 사람들이 저 작은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아. 로고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정상들이 다자회의에 참석을 하면 회의에만 참석을 하는 것인지 또 네. 회의장 안뿐 아니라 밖에서도 좀 개인적으로 만나는 친교 활동 같은 거 사시지 네. 않을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네. 국민들은 그런 게 참 궁금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다자 정상회의가 개최가 되면 네. 그 회의 세션이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그 의장국 차원에서 개최하는 환영 만찬 그리고 정상들이 같이 함께하는 정상 오찬 이런 네. 자리가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는 정상들이 조금 더 비공식적으로 좀 더 이렇게 환담을 나누면서 네. 협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예. 또 자자 정상회의라는 게 이렇게 한꺼번에 한 열 몇 개 이상의 나라의 정상들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자리가 그렇게 흔치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정상들이 이런 기회를 저희가 국가 차원에서는 이런 기회를 활용을 해서 양자회담을 또
다수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가 이번에 아세안 플러스 3 이스트에이시아 서밋 그 계기에는 예. 태국과 인도와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태국과 인도. 자, 그리고 박 대통령께서는 먼저 개최됐던 이 에이펙에서 보면 네. 일본 아베 총리와 나란히 앉아서 또 네. 화제가 됐고요. 네. 아세안 플러스 3와 EAS에서는 자리 배치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 네. 또 이런 자리 배치를 결정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네. 이게 뭐 정상회의마다, 다자 정상회의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예. 자기네만의 그런 선례들이 있고 어떤 네.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세안 회의에서는 알파벳 순서로 저희가 그 자리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금년,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 서밋 같은 경우에는, 이스트에이시아 서밋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Republic of Korea라고 해서 R로 시작하기 때문에 네. 한쪽에는 뉴질랜드, 한쪽에는 예. 러시아가 앉는 그렇게 좌석 배치가 알파벳 예. 순서로 이루어졌고 아세안 플러스3는 살짝 다른 게 네. 이게 아세안과 플러스3 국가들의 하나의 회의체이기 때문에 네. 의장국 맞은편에 플러스3인 한중일이 함께 앉게 돼요. 예. 근데 이 한중일의 자리 배치 순서는 네네. 이제 매년 조정국이 정해지게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그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 조정국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 가운데에 앉고 예. 좌측에 중국, 우측에 일본 이런 식으로 앉았습니다. 아, 네. 네. 이런 얘기는 정말 서 기관님 아니면 해주실 수 없는 아주 재미있는 실무적인 이야기인 거. 이야기죠. 네, 그런 것 네. 같습니다. 네. 자, EAS와 아세안 플러스 3의 의제는 아무래도 이 목적이 명확한 만큼 매년 좀 유사하다라고 들었거든요. 작년 회의와 비교했을 때 네. 올해 회의에서 조금 다른 동향의 네. 특이점 같은 게 네, 있을까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아세안 회의의 의제는 굉장히 광범위해요. 네. 그래서 매년 아세안 플러스 3도 그렇고 EAS도 그렇고 그 협의체의 그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네. 미래 방향을 논의하고 네. 그다음에 이어서 주요 지역 정세와 국제 정세를 우리 함께 논의를 하자라는 네. 게 의제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광범위해서 이거를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주로 아무래도 그때 현안인 이슈들이 조금 부각이 되게 되어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위기 때는 금융 이슈가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됐었고 네. 또 뭐 갑자기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그러면 북핵 이슈가 좀 논의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사태, 그다음에 그 ISIL 문제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면서 네. 자연스럽게 이런 그 에볼라 확산 방지 보건 이슈, 네. 그다음에 테러리즘 이슈 그리고 네. 이제 늘 최근에 9월달에 또 유엔에서 기후 정상회의가 있었잖아요. 네. 그거에 따라서 기후 변화, 재난 관리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핵심 이슈로 다뤄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아 하면 전 세계에서도 이 자연재해가 좀 발생하는 빈도가 높은 네, 그렇습니다.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재난 관리에 대한 논의도 좀 의미가 있다고 네. 생각하는데 이에 네. 관한 논의는 어떤 것이 이루어졌나요? 예, 아시아가 이제 그 통계에 보면은 그 전 세계 재난의 40%가 아시아에서 이제 아시아에서 일어난다고 그래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피해도 그만큼 많은데 뭐 그 작년에 필리핀에서 있었던 태풍 하이엔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는 아니지만 금년에 이제 말레이시아 항공 실종 사태라든지 네. 이런 자연재해에 이제 영내 지역 협력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국가들이 다 협력을 하고 싶어도 네. 이제 각각 각자의 그 정책에 따라서 네. 이렇게 지원군을 파병한다든지 내지는 지원을 보내는 게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재난 발생 직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 협력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논의해보자라고 네. 해서 그런 내용을 담은 신속 재난 대응에 관한 성명을 이번에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는 채택을 하기도 했어요. 네, 진짜 네. 이런 의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 아니면 다룰 수 없는 네, 것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네, 있는 것 예.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EAS 정상회의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네. 발표한 금액이 1,000만 불이에요. 네, 네. 그리고 또 그날 마침 우리가 보건인력 파견을 위한 선발대를 네, 우리가 네. 보낸 날이기도 해서 더욱더 네. 의미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또 우리나라는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나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에볼라 사태가 사실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인데 네. 국제사회에서 저희가 이제 중견국으로서의 어떤 저희 위치를 좀 더 굳건히 하는 차원에서 이런 재정적인 기여도 하고 그리고 보건 인력을 파견을 하고 또 네. 때마침 말씀하신 대로 11월 13일 날 EAS가 개최가 됐는데 네. 그때 저희 보건 인력 파견 선발대가 떠나시는 날이라서 네. 이게 좀 더 의미가 깊었던 것 같고 또 예. 시의적절했던 것 같기도 해요. 예. 그 이외에도 저희 대통령께서 이제 올 2월에 이런 보건 협력을 조금 국제적으로 강화하자라고 해서 네. 글로벌 보건 안보 구상이 미국의 이니셔티브로 출범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어서 2차 고위급 회의를 이제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내용을 발표하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특이한 것이 이번 정상회의에는 네.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께서 네, 직접 네. 참석을 하셨다고 매년 오시는 건 아니죠. 네, 네, 네.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네. 직접 오셔서 해주고 네. 가셨습니까? 유엔 사무총장님이 사실 아세안 회의에 매년 오시지는 않지만 네네. 지난 2000년부터 유엔 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 정상이 항상 참석을 하진 않더라도 네. 간헐적으로 이건 매년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간헐적으로 그동안 정상회의가 유엔하고 아세안 간에 각각의 하나의 기구로서 네. 개최가 됐었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이제 금년에도 유엔 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가 됐었고 네. 그 차원에서 이제 참석을 하신 계기에 이번에 조금 더 의미가 있었던 거는 이번에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유엔 사무총장님께서 또 같이 참석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이제 EAS 같은 경우에는 그때 현안에 따라서 국제기구의 수장을 초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개발은행 뭐 총재가 와서 네. 참여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기후변화라든지 에볼라 재난 이런 어떻게 보면 유엔 차원에서의 협력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유엔 차원에서의 그 국제적인 협력을 결집해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많이 논의가 되다 보니까 네. 의장국 차원에서 유엔 사무총장님을 초청을 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사 해서 네. 이제 회의 앞부분에서 네네. 발표를 하셨고 예. 이런 유엔 차원에서 협력과 그다음에 이제 국제사회의 어떤 기여를 촉구하시는 동시에 네. 좀 더 의미가 깊었던 거는 이번에 오셔서 저희가 그 동북아 지역에서의 어떤 평화와 협력 정착을 위해서 한국 네.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네. 환영한다는 말씀도 있으셔서 저희가 네. 조금 더 그 힘이 의미를 됐겠네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2015년에 아세안이 공동체 출범을 앞두고 올해 5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2015 아세안 공동체 실현을 위한 네피도 선언을 채택해서 아세안 차원에서 많은 준비를 네.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세안 공동체 출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과연 이 공동체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아세안이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이제 하나의 연합체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 커뮤니티로 가는 방향을 지금 자기네 큰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네. 그 시점을 이제 내년 12월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세안 그 공동체를 향한 청사진에 보면은 아세안이 정치 안보 분야, 그다음에 네. 경제, 그다음에 네. 사회 문화 분야별로 그 공동체를 실현해 나가겠다. 그래서 최근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한 80% 정도 자기네가 청사진을 이행을 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그 나머지 이제 20% 가장 어려운 20%이긴 한데 그걸 네. 위해서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네피도 선언이라든지 이런 공동 성명을 통해서 조금 더 정치적인 의지와 그런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세안 이 10개국의 전체 인구와 GDP를 다 합해 보면은 거의 6억 인구의 3조 불에 이르는 GDP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이 지역이 네.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은 예. 이제 단일 시장과 단일 생산 기지가 되는 거라서 우리와 아세안은 사실 그 경제적인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거든요. 네. 아세안은 저희의 제2의 교역 대상국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3의 투자 대상국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공동체의 출범은 당장이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기업들이 아세안에 진출하고 그다음에 한아세안 경제관계가 더 심화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함의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지역이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뭐 대화관계 25주년이기도 하지만 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12월 달에 개최하게 되는데요. 네. 내년에 이제 공동체가 출범하는데 네. 그 직전에 특별정상회의 개최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의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세안 공동체 출범 이후의 단계로 또 아세안과 한중일을 아우르는 네. 아세안 플러스 3에 해당하는 네.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에 대한 그런 논의를 우리나라가 주도를 네.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또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네. 나서서 하고 있는 건데 네.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나라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과연 할 수 네. 있을지 네. 궁금합니다. 사실 굉장히 야심찬 계획이에요. 네. 그 아세안이 공동체를 이루는데도 굉장히 거의 반세기 이상이 걸렸는데 네. 그거를 더 확대해서 동아시아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겠다는 거는 동아시아의 어떤 그런 역사적인 특성이나 그런 걸 비추어 봤을 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아세안 플러스 3에서 EAS로 그 EAS 정상회의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시작된 논의인데요. 네. 저희가 지난 거슬러 올라가서 거의 1999년도에 저희가 아세안 플러스 3가 이제 출범을 했으니 이 플러스 3와 아세안이 함께 협력을 해서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거를 한번 형성해 나가보자. 네. 라는 구상을 하면서
저희가 제안한 게 네. 이스트 에이시아 비전 그룹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트랙 2 차원에서, 그러니까 전문가들과 학자들과 그다음에 이제 전직 관료들을 구성으로 해서 앞으로 동아시아 공동체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지, 우리가 해야 할 과제들이 뭘지를 검토해 나가는 하나의 비전 그룹, 현인 그룹을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스트 에이시아 비전 그룹에서 나온 권고 사항들을 바탕으로 저희 또 정부 차원에서 이스트 에이시아 스터디 그룹이라고 연구 그룹을 형성을 해서 네.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협력을 해 나가자라는 내용들을 담은 권고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권고 사항들을 1차적으로 이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조금 더 심화하고 발전하고 조금 더 이제 그 현 상황에 맞게 하기 위해서 2011년도에 또 한 번 이것도 우리나라 주도로 이스트 예. 에이시아 비전 그룹 2를 만들어서 네. 또 이제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권고 사항을 제시를 했고 네. 그 권고 사항에 따라서 지금 59개 사업들이 채택이 되어 있어요. 그 59개 사업 중에서 이제 다 할 수가 없으니 네. 그중에서 핵심 과제인 핵심 사업인 25개를 저희가 좀 이렇게 추려서 네. 그 핵심 사업에 이제 어떤 나라들이 주도를 할지 어떻게 이행해 나갈지 그걸 지금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근데 이런 모든 과정을 한국이 지금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죠. 네. 만약에 그것이 현실화됐을 때는 또 더욱더 우리의 힘이 될 수도 있는 저희가 그런 조금 계기가 더 되겠네요.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네네. 수 있는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금년 EAS 정상회의와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서도 작년에 이어서 우리 정부의 외교 구상, 즉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리고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의장 성명이 명문화가 됐다고 해요. 또 EAS 의장 성명에서는 올해 3월 우리 정부가 발표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구상에 대한 회원국의 인식을 제고했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외교적 함의가 있는 사건이라고 보십니까? 이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은 이제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북한의 이 북핵 문제, 이 비핵화 문제를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데 사실 아세안하고는 그동안 저희가 계속 그 관계를 맺어왔지만 아세안은 우리뿐만 아니라 북한하고도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국가들이에요. 10개국 전부가.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핵 문제, 한반도 통일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교적인 중립적인 입장을 그동안 취해왔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아세안 대화 관계를 수립하고 이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을 해나가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게 경제 관계도 너무 좋지만 이제 정치 안보 관계도 더욱 진전을 시켜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도 의장 성명에 반영이 됐지만 금년에도 이런 어떤 북한 비핵화라든지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우리 정부의 구상을 아세안이 환영해주고 지지해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아세안이 저희 한반도 평화 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로 저희가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 단계에 있는 거죠. 네, 정말 외교적으로도 중요한 그 단계에 있는 일이 일어났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에펙에 이어서 미얀마에서 EAS 또 아세안 플러스 3까지 정말 이 박 대통령이 강행군을 하고 돌아오셨는데요. 일정이 정말 많았어요. 네,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셨다고 해요. 오전에 EAS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연이어 마라톤 회의가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아세안 지도자들 분의 이 열정 그리고 뭐 체력 정말 대단하다는 걸 확인했다. 그리고 여러분의 체력 소모를 줄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는 한 아세안 정상회의는 열지 않겠다라고 우스갯소리를 하셨고 그 대신 12월 부산에서 특별한 정상회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꼭 와달라라고 홍보를 하셨다고 해요. 자, 부산에서 열리는 특별한 정상회의 아까도 언급을 잠시 해주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사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들이 개최될 때 매년 한 아세안 정상회의도 연례적으로 개최가 되었어요. 근데 지금 아까 저희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다고 하셨지만 금년에는 12월에 이제 바로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개최가 되니까 11월 정상회의를 저희가 생략을 하고 바로 이제 12월에 정상들을 우리나라로 초청하는 그런 행사를 마련하고 있어요. 이 특별 정상회의는 이제 한국과 아세안이 지난 89년도에 처음 대화관계를 수립을 하고 벌써 25년이 흘렀는데 그 25년간의 그 협력 관계를 이제 좀 축하해주고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그 특별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를 하고 작년에 합의를 하고 이제 금년에 부산에서 12월 11, 12, 11일, 12일에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작년에 저희 대통령께서 그 한국과 아세안 간의 이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넘어 신뢰와 행복의 동반자 관계를 우리는 구축해 나가야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그 비전을 어떻게 보면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첫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이번에 특별정상회의를 통해서는 우리의 공동의 평화, 그다음에 공동의 번영, 그리고 공동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회의 자체도 있지만 또 그 계기에 여러 부대 행사, 그리고 또 좀 축제적인 분위기에서 네. 한국과 아세안이 우정을 조금 더 한 차원 더 돈독히 하는 그런 네.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대화 관계가 아세안과 한국 간에 수립된 지 25년이 됐고 그동안 다양한 협력 관계를 맺어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사업들이 네. 우리와 아세안 간에 이루어지고 네, 있는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환경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인적 교류 사업이라든지 청소년 교류, 그다음에 그런 어떤 마약 퇴치 그런 네. 부분에서까지 여러 분야에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네. 저희가 한 아세안 협력 기금이라는 거를 조성을 해서 네. 그걸 지금 91년도부터 금년까지 한 총 6,200만 불 네. 정도의 공여를 해왔었고 네. 그 기금으로 한 300여 건의 협력 사업을 아세안하고 꾸준히 해왔어요. 그 중에서 좀 뭐 대표적인 사업을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은 네네. 지난 2000년도부터 저희가 했던 그 아세안 지역 생태계 복원과 생물 다양성 보전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좀 네. 기술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네네. 이게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생태계 보전에서 쭉쭉쭉 더 들어가다 보면 이게 그 아세안 지역의 산림 녹화 사업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네. 저도 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우리나라가 이 산림 녹화 분야에서는 그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그 새마을 운동과 연계를 네. 해서 녹화 사업을 꾸준히 발전시켜 와서 네. 그 한때는 이제 벌거벗은 진짜 불구사의 민둥산이었잖아요. 그런 네. 그러다가 뭐 식목일도 있었고 네네. 그랬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너무 이제 푸르른 산을 울창한 산림을 복원시킨 네. 그런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세안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숲이 많은 산림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아시아의 허파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여기서도 늘 산불 문제 그다음에 이제 그 목재를 구하기 위해서 산림을 계속 이렇게 깎아내는 네네.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복원 사업이 굉장히 절실해졌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네.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이고 아세안에서도 굉장히 평가를 하고 있는 협력 사업이라고 합니다. 네. 이 네. 산림 사업이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사업인 네. 줄은 저도 처음 알았네요. 굉장히 네. 최근에 와서 환경 이슈가 굉장히 중요시 되는데 네네.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나라가 요새 뭐 GCF 유치도 네. 했고 그래서 네. 그런 분야에도 관심이 많은데 네. 굉장히 연결이 되는 네, 의미가 네. 있는 사업인 네.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 아세안과의 관계, 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이제 외교부가 많은 노력을 앞으로도 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추진을 네, 하실 사실 계획인가요? 과제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미국이나 일본, 중국 이런 주요 저희 주변국을 포함해서 아세안에 대해서도 조금 더 그 외교를 강화해 나가자는 이제 대아시안 정책, 대아시안 중시 기조를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굉장히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어떤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과제들도 많겠지만 네네. 기본적으로 아세안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좀 더 제고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세안 하면은 동남아 지역에 흔히 이제 여행을 가는 곳으로 많이 네, 인식되고 있고, 휴양지나 예, 휴양지에 이렇게요.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고, 사실 굉장히 친숙하게 알고는 있는데 네. 막상 한꺼풀 벗겨서 이제 아세안의 역사, 네. 문학, 뭐 아세안의 문화, 전통 이런 거가 뭔지라고 생각해 보면 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많은 그 이해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 저희가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네. 그 이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국내에 아세안 문화원을 건립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아세안 문화원을 건립해서 이거는 우리 국내에 있는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네. 아세안과 동남아 10개국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증진시키고 네. 더해서 사실 아세안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어요.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이분들에게도 그 자기의 문화를 같이 공유하고 네. 체험하고 또 향수를 좀 이렇게 덜 수 있는 그런 네.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요즘 또 뭐 다문화 가정 굉장히 많은데 네, 이 네. 문화원이 건립이 되면 좀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가정들이 네. 편안하게 네. 사회로 녹아드는 계기가 될 수 있지 맞습니다. 않을까 그래서 저희 싶어요. 대통령께서도 신뢰와 행복의 동반자라고 했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가 간의 전략적 관계도 정말 중요하지만 아세안 국민과 한국민 간의 국민 간의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혜진 서기관님을 모시고 EAS와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라이브 오파에서는
사실상 이 올해 마지막 해외 순방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의 순방 일정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우리 순방 현장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라이브 모파가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자세하게 전달해드리는 좋은 소통의 계기가 됐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년에도 더 알차고 풍성한 소식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